네,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이제 진짜 장마가 시작이 됐네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습하고, 장마는 장마네요. 오늘 이제 31번째 주제는요, 이제 고지혈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만처 고지혈증. 그래서 이 31번째 주제는 스타틴 계열의 처방약을 먹게 만드는 고지혈증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이 31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최대한 간략하게 고지혈증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고지혈증의 대부분의 이제 드시는 약이 이제 처방약이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인데요. 그 스타틴 계열의 약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과 어떤 그 약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올려드릴 이제 32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고지혈증에 필요한 보충제들과 이제 영양제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31번째 주제는 간략한 고지혈증에 대한 것과 처방약 스타틴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짧고 최대한 쉽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지혈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고지혈증이란 이제 말초 조직과 혈관 내에 이제 지질 단백질이 과도하게 축적됨에 따라서 그게 발전이 되어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뭐 말초 혈관 질환이나 뭐 협심증이나 이제 뇌졸중 등으로 발전되는 거를 말하는 이제 하나의 증상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 뭐 말초혈관처럼 심혈관 질환들이 더 걱정이 되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질 단백질은 이제 L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을 말하겠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고지혈증의 이제 실제적인 문제점은 사실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아서 문제라기보다는 혈관 내에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염증에 이제 염증에 있는 부분에 이제 그냥 콜레스테롤이 아닌 작은 사이즈의 콜레스테롤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염증이나 새로 생긴 염증이 그 염증이 더 심해지고 악화돼서 생기는 이제 심혈관 질환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이제 지질 단백질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는데 이 축적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발전이 되어서 관상동맥 질환,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더 문제인 거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문제라기보다는 혈관 내에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이 염증이 문제죠. 그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사이즈의 콜레스테롤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그 염증이 더 심해지고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심혈관 질환들이 생기는 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콜레스테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혈관 내 염증이 더 악화되고 심화되는 게 고지혈증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혈관들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똑같죠. 그냥 정상적인 건데 이제 고지혈증이 생기면 요렇게 요런 이제 지질 단백질들이나 뭐 다른 것들이 쌓여서 이게 이제 혈관 내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질 단백질이 많더라도 혈관 내 염증이 없으면은 사실 고지혈증 자체 그 콜레스테롤 자체를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이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혈관 내에 염증이 있는 상태거나 또는 염증이 생겨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고지혈증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이 그럼 무조건 나쁜 걸까?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저의 대답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크기가 작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LDL, LDL에서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LDL도 크기가 작은 게 있고 크기가 큰 게 있는데, 크기가 큰 LDL은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크기가 작은 LDL이 문제죠. 이거를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운반자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문제인 거지 LDL이 많아서 이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혈관벽에 이제 염증에 LDL이 이제 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혈관벽에 염증이 없다고 하면은 뭐 LDL이 많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혈관 염증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게 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적당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처방약 스테틴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 자체가 많아서 문제라기보다는 그 혈관벽에 어떤 염증이 있을 경우, 만약에 염증이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염증이 있을 때 작은 사이즈의 LDL이 그 부위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어떤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게 이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체 내에서 그러면 콜레스테롤들이 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기능들을 보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에서 신경 전달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 합성을 하고요. 또 콜레스테롤은 갑상선 호르몬이나 뭐 부신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또는 성장 호르몬, 이렇게 다양한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 생성의 콜레스테롤은 또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뇌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은 박테리아균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세포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를 차단을 해줘서 우리 몸을 또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소화 기능하고 연관이 되게 많죠. 그래서 쓸개즙의 주요 성분인 이 담즙산이라고 써놨는데 담즙산의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체 내의 콜레스테롤은 또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요 뇌신경에서 뇌신경에서 신경 전달의 기능을 콜레스테롤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 뇌세포에서 이제 신경 전달을 해주는 신경 섬유가 있는데 그걸 이제 축삭이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 전체를 이렇게 축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뇌에 수백만 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왜 존재하냐면 뇌세포에서 신경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뇌신경 물질의 이제 전달 물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축삭이 이 콜레스테롤로 덮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은 뇌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뇌세포에서. 그래서 만약에 너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신체 내에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고, 콜레스테롤이 많더라도 혈관병 내에 어떤 염증 같은 게 없으면은 그게 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필요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또 필요한 기능을 한다고,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 또 뇌에서도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뇌신경 물질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알아두면 좀 좋은 상식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HDL, 뭐 LDL 많이 들어보셨죠? 이 HDL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얘네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말초 혈관이나 이제 조직에서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을 해주는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HDL을 어떤 콜레스테롤이라고 아시는 건 좀 잘못된 거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운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맞지 않은 말이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운전해주는 하나의 뭐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아시는 LDL 있죠. 이거는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간에서 이제 말초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옮기는 운전자. 그러니까 간에 어떤 말초 조직이나 어떤 혈관내로 이제 콜레스테롤을 옮겨주는 운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맞는 말은 아니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전자, 요게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LDL에서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사이즈의 LDL이 있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LDL이 있고, 요거를 표시하면 뭐 LPA 또는 SDLDL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큰 사이즈의 LDL이 있어요. 그래서 큰 사이즈의 LDL은 혈관에 끼지 않아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작은 사이즈는 혈관에 이렇게 껴버리죠. 그래서 요게 가장 큰 문제고요. 큰 사이즈의 LDL은 혈관에 끼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 L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 LDL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사이즈의 LDL, 큰 사이즈의 LDL. 큰 사이즈의 LDL은 크기가 너무 커서 혈관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작은 사이즈의 LDL은 혈관 내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죠. 간에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 운반자인 이 LDL이 이런 세포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옮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 말초 조직과 세포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이렇게 옮겨줘서 처리하게 만드는 게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운반자, 즉 HDL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간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나쁜 콜레스테롤 운반자를 L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나 말초 조직에 있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간으로 다시 옮겨줘서 처리를 시켜주는 거를 H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운반자를 LDL, 좋은 콜레스테롤 운반자를 뭐 HDL,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LDL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LDL이 이제 세포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 세포에 있는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간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HD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아까 LDL에서도 이제 작은 사이즈의 LDL이 있고 큰 사이즈의 LDL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사이즈가 지금 점점 작아질수록 이 dangerous, 위험하다고 돼 있죠. 하지만 사이즈가 커갈수록 이거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LDL에서도 LDL이 몽땅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큰 사이즈의 이제 이런 큰 사이즈의 LDL은 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LDL은 혈관 내 어떤 염증이 기존에 있거나 또는 생기면 그 작은 사이즈의 LDL이 혈관 내에 침투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작은 사이즈 LDL, 큰 사이즈 LDL에 대한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요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LDL을 통틀어서 다 나쁘다고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때문에 이제 대부분 섭취하는 처방약이 이제 스타틴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상품명으로는 리피토, 뭐 크레스토 이런 이름으로 많이들 나와 있고요.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의 이런 합성에서 중간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을 이렇게 끊어버려 갖고 여기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이 콜레스테롤만 이렇게 끊어주면 다행인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코엔자임 Q10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이 콜레스테롤만 끊는 게 아니라 이런 코엔자임 Q10, 신체 내에서 꼭 필요한 코엔자임 Q10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을 하는 성분도 끊어버리기 때문에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면 제가 이전 영상 코엔자임 Q10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엔자임 Q10을 꼭 섭취를 하셔야 되고 스타틴을 또 너무 또 오랫동안 섭취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스타틴이 하는 일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아주는데 콜레스테롤만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떤 항산화 작용과 노화와 심혈관 질환의 이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코엔자임 Q10까지 막아주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은 또 따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요렇게 보통 돼 있죠. 이게 이제 로바스타틴이라는 성분명을 갖고 있고 이름은 이제 크레스톨이라고 돼 있고요. 요거는 아톨바스타틴이라는 성분명을 갖고 있고 리피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제 스타틴 계열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처방약 고지혈증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타틴의 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방약 스타틴 일단 드시는 방법은 보통은 조금은 어쩔 때는 하루에 2번 드실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하루에 1회 정도 드시는 게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성분명이 이제 스타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플로바스타틴하고 프라바스타틴 또는 심바스타틴 이런 거는 취침 전에 섭취하시는 게 보통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이고요. 성분명 중에 이제 로바스타틴이라는 약은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때나 하루에 한 번 식사 후에 섭취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섭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하루 한 번 섭취하시는 거고 저렇게 플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심바스타틴 이런 성분명을 가진 거는 취침 전에 섭취하시는 게 좋고 성분명 로바스타틴은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함량에 따라서 또 좀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식사 후에 하루에 한 번 섭취하시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타틴의 이제 주의사항은요. 절대 이제 주스나 음료수랑 드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약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고지혈증 처방약의 약효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함께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특히 포도주스가 안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스는 약의 효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방약 스타틴은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게 식사 후에 이렇게 물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 모든 약이 마찬가지로 스타틴도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뭐 가장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위장장애, 뭐 두통, 알러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한 것들이죠. 근데 또 뭐 대부분의 모든 약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흔하진 않아요. 거의 일어나진 않지만 간 수치를 좀 상승시켜주는 부작용이 있는 게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이고요. 근데 또 좀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통, 신경통 이런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은 콜레스테롤만 막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몸에서 특히 심장 쪽의 근육 운동, 에너지를 심장이 박동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성분인 코엔자임 Q10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육통이에요.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약은 콜레스테롤을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막기도 하지만 신체 내에서 근육 운동에 필요한 또 노화를 막는 이제 코엔자임 Q10의 생성도 막기 때문에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을
꼭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꼭 Q10, 코엔자임 Q10을 좀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것들을 보면은 장기간 이제 매일 섭취할 경우에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치매나 어떤 기억력 문제의 가능성이 상승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뇌신경에서 필요한 신경물질 전달을 할 때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아예 다 막아버리게 된다면은 이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장기간 매일 섭취할 경우에는 치매나 어떤 단기간 이런 기억력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실제로 2012년 미국 식약처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장기간 매일 섭취할 경우에는 제2형 당뇨의 가능성이 상승을 해요. 이것도 역시 2012년에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식약처에서 2012년에 발표한 건데요. 여기에서 뭐 물론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했으니까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어떤 뇌와 관련된 인지 능력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메모리 루즈, 그러니까 기억력 감퇴 또는 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틴 계열의 약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제2형 타입 2 다이어베티스, 그러니까 제2형 당뇨의 가능성이 상승할지도 모른다. 상승한다는 아니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 드시는 분들은 어떤 기억력에 관련된 이제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2형 당뇨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2012년에 미국 FDA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부작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그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또 코엔자임 Q10을 막아버려서 우리 몸에서 노화를 막아준 항산화제의 역할을 막아주고 심혈관 질환, 심장 박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이런 코엔자임 Q10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스타틴 계열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 개인적인 저의 제안은 어느 정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에서 비슷하게 어느 정도 잡히면은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의 이제 고지혈증의 수치가 잡히면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주 3회, 그러니까 하루 뭐 띄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빈도수를 좀 줄여서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LDL이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운반자인 LDL을 줄이고,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운반자인 HDL을 올려주는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습관 변화들을 이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 운반자인 LDL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혈관 염증을 예방하고 또 개선시켜주는 이제 일반 약들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방약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 코Q10 꼭 드셔야 합니다. 드시는 걸 강력 추천해 드려요.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운반자인 HDL을 올려주는 일반 약들이나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또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가 잡히면 이제 처방약을 매일 하루에 한번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하루 간격을 뭐 두어서 이런 빈도수를 좀 낮춰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수치가 잡혔을 때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의 LDL에 의해서 생기는 그 염증 반응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혈관 염증을 예방시켜주고 개선시켜주는 일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이제 권장해 드리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 운반자인, 그래서 세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들을 간으로 옮겨가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운반을 해주는 그런 좋은 콜레스테롤 운반자인 HDL을 올려주는 일반 약들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은요, 뭐 흔한 말이지만 과일과 야채 섭취를 늘리셔야 되고, 통밀로 만든 음식 섭취를 늘리시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나 간식은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게 안 좋거든요. 그리고 기름기 많은 소고기 섭취는 좀 줄여주시고요. 동물성 기름, 코코넛 기름, 뭐 팜유 이런 등의 기름 등은 이제 안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섭취를 줄여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올리브유나 뭐 까놀라유나 아보카도 오일 이런 거는 많이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튀김류의 섭취 당연히 줄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섬유질 섭취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섬유질 섭취를 많이 늘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일상생활에서 오트밀이나 뭐 씨앗들 이런 데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40분 이상 운동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유산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체중 조절, 뭐 금연, 금주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니까 일상생활에 이런 변화들을 좀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거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인 작은 사이즈 운반자,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운반자인 HDL을 늘리는 보충제들, 뭐 영양제들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다음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고지혈증은 어떤 거고 왜 생기고 그 고지혈증에서 어떤 게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혈관에 염증이 있을 경우 또는 염증이 생겼을 경우 작은 사이즈의 모든 콜레스테롤이 아닌 작은 사이즈의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 안에 박혀 들어갔을 때 그 염증이 더 악화돼서 그게 더 큰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흔하게 많이들 드시는 스타틴 계열의 어떤 드실 때 꼭 드셔야 되는 코엔자임 Q10과 어떤 장기간 드셨을 때의 부작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부터는 이제 이거에 필요한 보충제나 영양제 요런 거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쉽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짧게 하려고도 했고요. 그래서 약사 PARK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제는 뭐한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이전까지 해서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